나이가 들수록 이성 경험이 없는 모태솔로는 연애를 하기 힘들까요?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를 판단하는 가장 빠른 기준은 다른 여자도 그 남자를 좋아하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매하려는 상품의 리뷰와 같은 거예요. 상품의 리뷰가 0이면 아무래도 좀 꺼림칙한 느낌이 들죠. 만약 게시한 지도 오래된 상품인데 리뷰가 0이면 어떨까요? 연애 경험은 리뷰이고 리뷰로서 여자에게 검증된 남자라는 안정감을 주는 거죠. 결혼한 유부남이 매력있어 보이는 이유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사회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이며, 나이가 들수록 모태솔로가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여자로부터 검증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쪽짜리 사실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모태솔로라는 꼬리표가 더 이상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특별해지는 방법을 알아가시게 될 거예요. 모태솔로는 연애가 힘들다. 이분법적 사고에 그렇다, 아니다가 아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희소한 것에 가치를 느낍니다. 왜 허니버터칩이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수요가 많았지만 공급을 수요에 맞게 늘리지 않아서 희소성을 유지했죠. 거기에 가치를 느낀 많은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 허니버터칩을 구매하곤 했어요. 하지만 희소함이 가치랑 꼭 정비례한 건 아닙니다. 독버섯을 예로 들어볼까요? 독버섯은 희소하더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죠. 이렇게 희소성은 높은 가치를 줄 수도 있지만 활용성이 없는 희소성은 가치를 전혀 생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독버섯인 줄로만 알았던 버섯이 사실은 암을 치료하는 영약이었다면 어떨까요? 희소성과 활용성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매우 높은 가치를 매기게 되겠죠. 모태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소성에 부정적인 인식이 더해지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꼬리표가 되지만, 반대로 그 희소성이 이익으로 여겨지면 큰 가치를 갖게 됩니다. 연애시장에서 여자에게 이익이 되는 남자는 무엇일까요? 능력, 자산, 자상함, 책임감, 결단력,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모태솔로가 여자에게 자신의 이익으로 느껴지게 만들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다른 여자도 자신을 원한다는 혹은 원했다는 사실. 하지만 연애 경험이 없는데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자신의 뚜렷한 가치관을 여자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하고 싶은 게 많기도 했고 실제로도 바빠서 연애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소통하면 즐겁고 행복하지만 굳이 내 시간을 방해받으며 더 깊은 관계까지 가야 하나 싶었어. 그런 것들은 지금 내가 하려는 일들의 족쇄가 되고 더 우선순위에 있는 일들이 나는 많다고 생각했거든. 어쩌면 내가 정말 그런 것도 포기하고 감당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을 못 만난 것일지도 모르지. 그래서 오늘도 항상 갖고 있던 기대감 정도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너와 대화하며 이런 얘기까지 하는 나를 보니까 내가 해오던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드네. 이렇게 여태껏 연애를 안 해온 이유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뚜렷한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겁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관심을 표현하고 여자를 특별하다고 인정하면서 내 생각을 바꿀 만큼 괜찮은 사람임을 느끼게 하는 것.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면 모태솔로라는 꼬리표가 더는 약점이 아닌 매력적인 무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해도 결국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태솔로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은 다음과 같아요. 꾸미지 않은 외모, 부족한 사회성, 자기만의 세계, 부족한 남성성.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들을 먼저 고치고 앞서 언급한 말을 했을 때야 비로소 그 효과가 배로 체감이 될 겁니다. 30이 넘을 때까지 모태솔로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연애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애라는 게 배우고 투자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거든요. 운동은 근육이 붙는 게 눈에 보이고 공부의 경우엔 점수가 오르죠. 이렇듯 수치로 비교가 가능한 운동이나 공부와 달리 연애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애 실력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당장에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연애를 배운다는 것을 뭔가 꺼리고 부끄러워하죠. 연애를 배운다는 것은 연애를 못했던 남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을 키우려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많을까요? 태생적으로 피지컬이 좋은 사람과 피지컬이 안 좋은 사람 중에 피지컬이 안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운동을 배우게 돼요. 피지컬이 태생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굳이 운동을 안 해도 체형에 대한 결핍이 따로 없기 때문이에요. 격투기를 하는 사람들 역시 처음에 어떠한 결핍으로 인해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 자식을 이기고 싶다, 저 녀석보다 강해지고 싶다, 이런 심리에서 비롯된 거죠. 우리가 결핍을 마주하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 능력은 비로소 강화됩니다. 태생적으로 피지컬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운동을 안 하고서는 헬스로 몸을 키운 사람보다 몸이 좋을 리가 없고, 태생적으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격투기를 배운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연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태생적으로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라 해도 남녀의 역학을 이해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여자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연애를 배운 사람들을 이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애에 대한 결핍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제대로 연애에 대해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연애도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이라 배워두면 가족, 상사, 친구, 육아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가장 커다란 고통 중 하나가 인간관계에 의한 상처라는데, 연애만 제대로 배우셔도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을 일들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유료로 판매 중인 이성을 유혹하는 데 필수적인 카카오톡 관련 전자책을 한시적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카카오톡에 대한 감각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언제나 평범한 개념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해서 이성과의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